커피더맨은 앞으로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 뭐 이런 계획 갖고 계신 거 있어요? 네. 일단은 사실 끝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원두 납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외에 생각을 하는 건 저희가 이제 가맹 사업 같은 걸 준비를 해서 좀 더 다들 아시겠지만 창업을 하려면 그에 맞는 금액이 필요하고 또 잘 모르신다면 또 그에 맞는 인건을 또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건비를 쓰는 게 부르는 게 값인 것도 사실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는 어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겨냥한 건 아니고요. 사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 금액적으로 많이 좀 생각보다 그렇죠. 비용이 발생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정도 금액이 발생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없앤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나서서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맹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꼭 그게 가맹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금도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컨설팅을 하면서 그 금액을 좀 더 비용을 좀 더 킵하실 수 있게 앞으로의 사업 자금으로 쓰실 수 있게 하는 게 또 하나의 목표이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가맹 사업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커피더맨의 가맹 사업을 펼치게 되면은 이 가격대 포지션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가 백다방이나 컴포지 같은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가 정도, 스타벅스 정도 되는 고가, 여기 어딘가에 포지션 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중가 정도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가로 가되 이제 그 안에서 원두 퀄리티는 더 높아질 거고요. 메뉴 퀄리티도 훨씬 높아질 겁니다. 저희 직원이 또 R&D 하는 친구도 있고 또 디자이너를 겸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메가커피도 엄청 좋은 업체이고 스타벅스도 엄청 좋은 업체지만 그 중간에서 되게 좋은 품질의 원두를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그 금액대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중저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저희가 로스팅 업체이기 때문에 원두가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 오픈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말씀이 나와서 그런 얘기지만 우리 한국의 이제 커피 산업이 네. 여전히 계속 흥행이랄지 전도 유망한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한 10년 정도 지나왔는데. 네. 아직은 괜찮지만 아마 어느 순간에는 정체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페가 한 블럭만 가도 한 블럭에 3개씩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원두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카페는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카페 그 외에도 집에서 드시는 홈카페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두 납품하는 쪽으로는 아직은 좀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커피더맨은 이제 원두 납품이라는 고유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네. 커피더맨을 이제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우리 여기 포천 지역에는 특이하게 대형 커피숍에 네. 베이커리를 같이 하는 그런 점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빵 네. 명장에서 네. 빵을 기본적으로 커피, 네. 음료를 하고 그러는데 요 추세에 대해서는 어찌 보세요? 한번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쵸. 저도 그런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사실 커피가 정말 마진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오해하시는 게 보면은 커피 물장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많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원가를 많이 올리진 않았지만 원가를 올렸다는 가정하에 이게 이 커피 한 잔에 들어간 3,000원짜리 커피를 팔았을 때 원가가 500원, 700원이에요. 거기에 인건비와 컵, 뚜껑, 빨대 이런 게 다 들어가면 3,000원에 팔아도 마진이 30%가 안 남을 때가 있거든요. 월세 빼고 하면. 근데 그거를 봤을 때 베이커리를 끼는 이유는 베이커리가 매출이 좀 높게 나올 수 있고요. 생산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베이커리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사실 커피로만 살아남기는 많이 힘들고요. 저도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말 커피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면 베이커리 같은 건 무조건 넣으셔야 한다. 하지만 그런 베이커리를 넣는 것도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그냥 납품받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아니면 좀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납품을 받으시거나 직접 배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시장이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커피로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추세가 됐고, 그런데 커피로 살아남는 곳들은 뭐 상권이 좋거나 아니면은 뭐 둘째로는 정말 거기는 커피 전문점이거나 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매출 올리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저희는 가맹을 하게 되면 일단 베이커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을 할 수 있는 베이커리를 좀 만들어서 제안을 먼저 드리고, 둘째로는 전문성을 많이 부여를 할 거예요. 또 아무래도 저희 친구들이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다 원래 교육자 출신들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다 원래 커피 강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좀 더 전문성을 좀 부여하고 또 그에 맞는 분들을 좀 찾아서 저희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상의 그 포천 지역에서 이제 커피더맨을 프랜차이즈로 이제 창업을 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네네. 내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네. 요 단계에서 사전에 좀 미리 말씀해 주신 뭐 컨설팅 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제 점포를 먼저 좀 위치 선정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네. 네. 어디가 좋을까요? 포천 지역에서는? 포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있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규모가 큰, 좀 안으로 좀 들어가더라도 주차장이 있고 사람들이 주말에 편하게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으면 좋겠고요. 만약 그게 아니면 정말 좋은 상권으로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시내 상권보다는 저는 차라리 좀 오피스 상권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 쪽은 특히나 시청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있고 앞쪽으로 상권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권으로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내 상권에는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시청 바로 옆에 있는 일반 커피점이 한 1년을 영업을 하다가 최근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네네. 시청에서 100m도 안 떨어졌어요. 네네. 공무원들도 많이 커피 마시는 곳이었는데, 네. 저기도 영업적인 부진 때문인가 폐업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런 점포를 인수해서 다시 또 커피더맨을 창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근데 폐업하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위치가 가깝긴 하지만 좀 안 좋았거나 운영적인 측면이나 뭐 금액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자신만 있다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요즘에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그 앞에다가 카페가 하나 생기면 그냥 가서 그걸 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으로 몇 블록만 가면은 좋은 카페들이 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저는 좀 그 마케팅에 대한 그 비용이나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보답으로 오기 때문에 아무리 인테리어를 이쁘게 하더라도 마케팅을 잘 하지 못한다면 손님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옛날엔 그러진 않았고요. 그게 흥행하다가 그 위에 바로 이디야점이 또 생겼어요. 그쵸. 네. 아마. 그 영향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아무리 이디야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메뉴가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었거나 그렇죠. 아니면 손님 관리가 되었거나 그랬다면 이디야가 사실 되게 좋은 업체이지만 메뉴가 엄청나게 다양하진 않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일반 프랜차이즈일 뿐인 건데 엄청 큰 프랜차이즈일 건데 근데 일반 개인 카페가 살아남으려면 그것보다 좀 더 특별한 메뉴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기업인데 사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따라잡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야기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디야라는 대형 프랜차이즈점에 가서 커피를 마실 때 느끼는 편안함들이 이미 메이드 되어 있는 익숙함이라면 일반 무명 커피점에 가서는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만들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점주의 마케팅, 홍보 역량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우리 오늘 인터뷰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커피더맨의 대표 이경표 대표님이 앞으로 본인의 그 사업을 통해서 추구하고 싶은 것 또는 커피더맨의 철학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저희는 원두 납품을 하고 있는 전문 업체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부자재 쪽이나 뭐 컵 아니면 시럽 소스 파우더 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저희가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 외에 저희가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런 부자재까지 납품할 수 있다면 그 사장님들이 좀 더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도 그런 부자재 업체하고 컨택을 하고 있고 맛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이제 기존에 납품 받고 계시는 그런 부자재보다 퀄리티가 좀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장님들이 좀 더 돈을 좀 벌어가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회사의 모토도 그렇습니다. 저희만 살아남는 것보다는 사장님들과 같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로 만들고 싶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저희도 회사가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회사가 커지면 저희 배만 물리는 그런 회사보다는 좀 더 베풀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음이 가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명표 대표님께 커피더맨에 문의를 하면 이 커피 전문점, 맛 좋은 퀄리티 있는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고 오픈하는데 많은 도움 주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그리고 돈 안 듭니다. 그냥 제가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저희는 원두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도 협업하는 회사가 있지만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건 모르고 그냥 견적서만 받으신 다음에 그거를 그냥 넣으시면은 그 다음에 알아보시면 단가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견적은 무료로 해드리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그냥 궁금하시면 이 정도 금액이면 어떻게 됐고 얼마가 나왔다 이게 맞는지 그런 것도 좀 그냥 편하게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절대 저희는 그런 걸로 돈 달라 이런 거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하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서 포천까지 와서 포천의 학생들을 위해서 책상 없는 학교 대표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포천 지역에 잘 확산됐으면 좋겠고 커피더맨이 승승장구하는데 저도 기도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이 포천 지역의 봉사 계속 하실 거죠? 네, 계속 할 겁니다. 커피더맨이 막 확장된다고 해서 중단하고 안 오고 그러지 않죠? 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럼 또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